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뭐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입주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 건 투자해 두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 입주권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청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개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수익 관련해서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 사업이 뭘로 되고 있냐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 하시고, 또 진행 단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그냥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라고 해서 샀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조금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해 있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입주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투자처에 사업이 뭘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단계의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게 바로 투자 수익 분석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재개발 투자하려고 갔더니 뭐 59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매물이 3억이라더라.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 뭐 15억인데 이거 정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매매 가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 그래서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에 이제 비례율을 곱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옛날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뭐 주택은 너무 낡아서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뭐 더더욱 그렇죠. 뭐 권리가액이 몇 천만 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왜 몇 억씩 이제 붙어서 몇 억씩 거래가 되느냐, 그 낡은 주택들이 다 입주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을 보시면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이제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거는 이 매매 가격인 거죠.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은.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권을 받으실 때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에게는 좀 싸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권리가액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납부를 하셔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분담금 또는 뭐 분담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결국에 투자 금액을 보시면 이 매매 가격, 내가 매도인한테 지급한 돈과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까지 고려를 하셔야 이제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이제 뭐 그 조합원 분담금이 권리가액이 1억밖에 안 됐다. 근데 프리미엄을 4억 주고 산 거면 내가 조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내 가격은, 권리가액은 1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구형을 분양받는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라고 하면 7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간 금액은 총 12억이죠, 지금. 그러면 주변 시세가 12억을 넘어줘야, 그래야 이제 성공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주택처럼 이제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씩 다른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 아파트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대지 지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이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고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고 입주권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한 구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못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공유자 전체의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기존에 한 구역에 뭐 한 사람이 5개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권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입주권을 여러 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양수를 하면 기존 양도인과 같이 입주권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이제 그 5개의 명의를 좀 분산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큰 빌딩을 갖고 계신다거나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 분산도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한 조합 설립되고 이제 그 선택지가 줄어들기 전에 적절한 컨설팅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규제 트렌드를 보면 사실 재개발이 공공성이 훨씬 강한 사업이에요. 재건축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거나 뭐 기부 체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았었죠. 그래서 원래부터 규제가 좀 많았던 게 바로 재개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재건축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투자 수요들이. 그래서 강남 뭐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로 최근에 문재인 정부부터 재건축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이거는 재건축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게 1인당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넘으면 그러면 이제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는.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한 단지는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7억, 8억 나온다고 하죠, 부담금이.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투자 금액에 이 재건축 부담금도 더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816 대책에서 근데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제초안에 대해서 아예 뭐 없애는 방향까지도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816 대책이 나와 보니까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고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 그리고 제초안은 없앨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만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이제 상향하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안전진단이 또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진단 뭐 신청한 세 단지 중에 2단지는 떨어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그럼 초기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진단은 사실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뭐 이런 식으로 재건축 규제가 좀 강화가 됐고 최근에 안전진단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라고 816 대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수준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어쨌든 지금 규제 완화를 좀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그리고 이게 아직 뭐 이번에 이제 집값 잡는 김에 좀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는 여러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청약 이제 그 투자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청약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주택을 당연히 뭐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외하면 청약을 하실 수도 있겠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수익이 높은가를 항상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의 그 단점은 너무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대출 규제도 많기 때문에 대출도 또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청약보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할수록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그 훨씬 가격을 뭐 싸게, 메리트 있게 이제 들어가셔서 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레미안 원베일리를, 이게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지금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교해 보면 일반 분양가가 사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5천만 원대고요. 5천만 원 후반대예요. 그래서 59형을 보면 84형은 뭐 일반 분양분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59형 보시면 뭐 13억에서 14억 정도 이제 분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럼 입주권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2017년 정도면 이제 평당 4에서 5천만 원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7천만 원 이상으로 확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이제 그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고 사업이 확실해질수록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는 줄어들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일률적으로 잘라서 보기는 어렵죠.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제 내 집 마련 방법이 뭔지 이런 장단점을 좀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택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 1주택 1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을 먼저 입주권을 먼저 양도를 하시면 중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2주택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1주택 1입주권 투자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있고 그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특수한 입주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허가 건물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돼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4.6%로 고정이 돼 있고, 양도세, 종부세 근데 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만 갖고 있어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게 그 면적을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계시면 받기가 어렵고, 서울 기준으로는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토지니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 면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찾는 매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고정이고, 뭐 양도세나 뭐 종부세도 사실 이게 입주권으로 변환되기 전까지는 중과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는 다주택자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찾는 매물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이제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집이 철거된 상태에서 입주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사업 단계가. 그래서 그걸 지나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이 돼요.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었다면 그거는 관리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철거가 되기 전과 된 후에 세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멸실된 입주권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4.6%로 고정이에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여야 된다. 관리처분만 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멸실이 돼야 안 나와요. 근데 종부세나 그 양도세는 이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처분만 나면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토지만 만약에 취득해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 나면 주택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가 매수하면 이제 어쨌든 주택에 대한 그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에서는 좀 많이 줘요. 왜냐하면 상가조합원들이 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데 준 사례들도 꽤 있어요. 근데 항상 분쟁이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받기가 쉬운 건 절대 아니고요. 아파트 그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원칙이고 상가는 너무 작은 상가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좀 큰 상가를 갖고 계시거나 가치가 높은 빌딩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좀 주는 데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받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받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정관에 보통 정해져 있어요. 정관에 정해져 있고 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했다면 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긴 되죠.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를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규제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로 좀 풍선 효과가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재건축 규제가 많을 때는 재개발이 갑자기 프리미엄이 뭐 1, 2억씩 갑자기 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별로 좀 이제 투자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으면 좀 위험이 높은 초기 재개발 재건축 단계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 아니면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뭐 분당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 뭐 일산이라던가 일산도 사실 갭 투자로 들어가면 좀 1에서 3억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이나 중동이 가장 가격은 좀 낮은 걸로 그렇고 뭐 3번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쨌든 많이 밀고 있어서 뭐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그리고 저렴한 빌라들이라서 뭐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그런 쪽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억에서 뭐 10억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합 설립 인가라도 최소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들어가시는 게 좋기는 하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다라고 말 나오면 15년 있다가 입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리고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진행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또 그냥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이제 매매하실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전 고시 소유권 등기 날 때까지 전매 못 하시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전매를 못 하세요. 그때 전매하면 입주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금이 아주 넉넉하시다라고 하면 재개발 중에 가장 핫한 지역, 뭐 성수, 한남, 그리고 그 뭐 압구정, 강남 재건축 뭐 이런 쪽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들어가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사실 장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괄해서 거의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싼 값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그래서 해제된 곳들도 많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보상 500억 받았다. 그게 장위 10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14구역, 15구역 정도는 조합 설립 인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꽤 호재들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재개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남 재개발은 정말 이제 그 관심 많으시죠. 근데 투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죠. 네, 들어가시기는 어렵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투자금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속도가 빠른 건 한남 3구역이고요. 그리고 가장 입지가 좀 좋다고 보는 거는 보통 한남 5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제가 요거 준비한 거는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이제 후보지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용역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강서구가 여기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값이 너무 싸고 노후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사실 걸려 있어서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어려웠었거든요. 아파트를 높이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구청에서도
또 이제 고도를 푸는 거, 고도 제한 푸는 게 항상 수건 사업이어서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용역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